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주에 있는 100세대 정도 되는 타운하우스 한번 구경해 볼 거예요. 브로슈어 사진 찍었어요. 원롱역이랑 굉장히 가깝게 표현되어 있죠. 이렇게 볼 때는 한 100m도 안 돼 보이는데 콩이 담긴 구라. 응? 이거 좀 오버하고요. 원롱역이랑 한 1-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레벨이 조금 있죠. 단차가 조금 심하게 있는 곳들은 벙커 주차장이 나올 것 같고요. 요 앞에 쪽들은 이 지상 주차할 수 있는 타입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모델하우스는 지금 요 앞에 두 집, 저는 촬영을 했으니까 먼저 봤잖아요. 모델하우스 인테리어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구조는 괜찮은 편인데 인테리어 색감이나 이런 거는 조금 올드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 현장은 모델하우스가 중요한 것보다 맞춤 설계할 수 있는 현장이거든요. 모델하우스 먼저 구경하고 맞춤 설계했을 때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굳이 이 집이 아니더라도 맞춤 설계하는 타운하우스 보러 갔을 때 뭘 봐야 되는지, 뭐 추가될 수 있는 금액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체크해 볼게요. 파주시 원롱면이에요. 서울문상고속도로 서쪽에는 파주 LCD 산업단지, LG 디스플레이 단지가 있고요. 동쪽은 그냥 뭐 없어요. 특별히 뭐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북한이에요. 우리가 북한이랑 굉장히 가까운 곳에 살고 있어요. 일단 파주의 가장 큰 단점은 북한이랑 인접했다는 거예요. 드론 촬영도 안 되고요. 이 군사 시설들 때문에 제한받는 것들이 굉장히, 군부대 같은 것도 많이 있죠. 우리가 오늘 볼 집은 원롱역에서 요 금강산인데 바로 근처에 있어요. 여기 영도초등학교도 보이고요. 초등학교는 도보도 가능할 것 같아요. 금강산 랜드라고 있는데 궁금해서 검색해봤거든요. 제가 갔을 때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영업을 하지 않는 걸로 보였었어요. 앞에 지나갔을 때는 20년 7월 31일 날 저렴한 가격에 가볍게 물놀이 하기 좋다고 하고, 뭐 영도초등학교, 체육공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체육공원은 어떻게 생겼냐? 체육공원이 잘 돼 있어요. 괜찮은 것 같은데? 축구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조기축구회 이런 거 많이들 할 것 같아요. 모델하우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지만 모델하우스 구조를 먼저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오른쪽에 보이는 게 필지 분할해 놓은 모양이거든요. 빨간색 점 찍혀 있는 거는 지금 분양이 완료된 거고요. 빨간색 점 없는 게 지금 계약이 가능한 겁니다. 우측 하단에 이렇게 두 개 있죠. 샘플 A, 샘플 B 이렇게 두 개가 모델하우스고, 밖에 보면은 날씨가 어마어마하죠. 21년 5월 7일 날 촬영을 했거든요. 미세먼지가 최악이래요. 절대로 나가지 마세요. 649, 초미세먼지가 153 마이크로그램. 어마어마했어요 이날. 뿌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 여기 보이는 모델하우스입니다. 모델하우스는 5억 7천이래요 나머지 필지에 맞춤 설계를 해서 지으면은 한 3억 후반부터 나올 수 있어요. 일단 앞쪽에 여기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마당은 조금 작습니다. 현재는 LPG 벌크가 들어가 있는데 여긴 도시가스 인입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가 묻혀 있는 게 보이는데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타이밍에 오페수가 직관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집은 이런 모양으로 있어요. 요 샘플 A라고 돼 있는 이 집이고요. 여기 뭐 현무암 타일 같은 거 이렇게 올려가지고 나무 데크랑 요 현관이랑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앞에 수도 나와 있고요. 모델하우스를 왜 보느냐? 모델하우스에 들어가 있는 인테리어 제품들 있죠. 이걸 기준으로 가격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창호나 이런 제품들도 마음대로 바꾸실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으로 평당 건축비가 650이냐 뭐 700이냐 이거에 도대체 뭘 넣어주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델하우스를 보는 겁니다. 도어락 푸시앤풀이죠. 일단 방화문은 말굽 없이 고정이 되는 타입이었고요. 현관은 널찍했습니다. 이렇게 신발 신을 수 있는 의자 같은 거 놔도 충분한 공간이었고요. 신발장은 4칸 있고 차열쇠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겠죠. 일괄소등 버튼 당연히 시공이 되고요. 일단 현관 타일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굉장히 올드하죠. 바닥은 강마루 헤링본 스타일이 기본이라고 하고요. 색감 배치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바로 앞에 문 보이죠? 계단 옆에 있으면은 뭐다? 창고. 계단 아래는 창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바로 좌측으로는 주방이 굉장히 널찍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조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식탁 높이가 싱크대 높이랑 똑같잖아요. 이러면은 하이 체어를 놔야 돼요. 여기도 지금 들어가 있긴 한데 많이 들어가 있진 않잖아요. 이러면 앉았을 때 좀 불편하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냥 식탁을 놓을 수 있는 다이닝 공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구조도 지금 이런 구조가 아니라 화살표 보이는 쪽으로 기역자 구조가 들어가고 이쪽에 식탁 공간이 나오는 게 조금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냉장고 자리는 2개가 나오고요. 냉장고를 주진 않을 것 같아요. 개수대가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있는 타입이에요. 여기 비었죠? 여기는 왜 비었을까요? 오븐은 아니고 식기세척기 들어가야죠.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식기세척기. 싱크볼 굉장히 깊죠. 싱크대 상판도 이 검은색 쌍판을 쓴다고
오븐 아까 찾으시던 오븐 여기 있어요. LG 광파 오븐 들어가 있고요. 요것도 이제 기본 품목으로 들어가요. 밥솥 넣을 수 있는 공간. 와, 이 상판은 뭐 한 10년 전에 서울에 있는 빌라들에 쓰던 상판인 것 같은데 하이라이트 인덕션 기본으로 많이 들어가죠. 주방 사이즈 자체가 넓어요. 뒤쪽에 다용도실 있죠? 세탁실로 쓸 수 있게. 지금 워시타워 오브제 콜렉션인가? 그거예요. 비싼 거. 여기 1층에 메인 욕실입니다. 샤워부스 돼 있고 이렇게 환기창도 돼 있어요. 환기창이 좀 큰데 샤워하면은 밖에서 보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블라인드 내리고 씻으면 좋잖아. 환기창은 조금 작게 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층에 방이 없어요. 바로 거실입니다. 커튼 색도 마음에 안 들어요. 커튼 색도 되게 올드해요. 이런 커튼을 요즘에 쓰나? 거실 위에 전등, 조명도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이거 거의 한 80년대에 쓰던 샹들리에를 갖다 놨어요. 엄청 올드하죠?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거실 3면에 창이 다 있어요. 그 와중에 커튼을 전동으로 열 수 있게, 열고 닫는 걸 전동으로 할 수 있게 시공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이것도 아마 기본 품목에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집을 보지 말자고. 이거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에 뭐가 들어갔는가, 우리가 지금 다른 필지에다가 건축을 했을 때 도대체 뭐 넣어주냐,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 평수면은 지금 이 집이 1층이 21평, 2층이 22평이거든요. 요 정도 사이즈 했을 때 구조가 어떻게 나오느냐, 요것만 보시면 돼요. 빨리 볼게요. 뭐 인테리어가 크게 마음에 들진 않아가지고. 2층 올라가는 계단실이에요. 계단의 색깔 보지 말고요, 계단의 폭이 어떤지 이런 거 보면 될 것 같아요. 창호는 전부 다 현대 이중창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도 시스템 창호로 바꾸면은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겠죠. 일단 기본으로는 현대 이중창, 요런 조명이 차라리 난 것 같은데, 요거는 요즘에 있는 조명인데 맥락이 없죠. 여기는 80년대 조명이고 여기는 2000... 꼭 그렇게 다 야만 속이 후련했냐? 과거와 현재가 잘 어우러져 있는, 잘 어우러진 건 모르겠는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조명입니다. 전실 공간이 살짝 있어요. 근데 공간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굳이 이 정도 전실이 있어야 되나? 보조 주방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라면 끓여 먹고 뭐 설거지 해가지고 넣을 수 있는. 2층에 방이 3개 있더라고요. 이렇게 방 하나, 여기 또 두 번째 방 사이즈가 괜찮아요. 가끔씩 보면 이렇게 모델하우스에 그 싱글 침대보다 더 작은 침대를 갖다 놔서 방이 커 보이게 하는 모델하우스들이 있는데 이건 그건 아니고요. 한 더블 침대 정도 돼 보였어요. 발코니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나갈까 말까 되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봤어요. 미세먼지 649 마이크로그램. 요 화장실 앞에 공간이 조금 있는데 여기 뭐 액자 걸고 이렇게 끝날 수 있었던 거를 수납 공간을 좀 해놨어요. 설계하면서 맞춰가지고 수납 공간으로 쓸지 아니면은 뭐 액자를 걸지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2층에 있는 욕실이에요. 1층 욕실의 바로 윗부분이죠. 1층은 샤워부스만 있었고 2층은 욕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안방 남았죠. 안방이 굉장히 컸어요. 지금 붙박이장이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킹사이즈 침대가 들어가고도 공간이 꽤 남습니다. 화장대에 있는 파우더실이에요. 근데 여기 굉장히 넓죠. 여기 수납이 엄청 많이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깊었어요. 아래쪽에는 2층에 보일러 분배기를 어디다 넣어야 되잖아요. 여기다 숨겨놨어요. 기가 막히게 숨겨놨습니다. 이 화장대 위에도 수납 공간들 잘 있고요. 그 다음 부부욕실 있겠죠. 부부욕실은 샤워부스로 설치되어 있어요. 요 옆에 보이는 거 있죠. 요 옆이에요. 이 사업지는 아니고 기존에 다른 타운하우스가 좀 들어와 있는 부지입니다. 앞에 마당 이런 데도 되게 잘 해놓고 사시고요. 이 집은 다락이 굉장히 괜찮아요. 다락이 나옵니다. 층고가 꽤 높죠. 일단 이쪽에 굉장히 널찍한 공간이 있어요. 여긴 사선으로 되니까 버릴 수 있는 공간, 수납 공간으로 이렇게 좀 남겼고요. 이쪽에 또 있습니다. 넓고 층고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층고가 얼마인지 뭐 이렇게 몇 미터예요 라고 얘기해도 감 잘 안 올 수 있잖아요. 제가 갔어요. 이 중앙부는 이렇게 손을 들어야지 닿고요. 여기까지 오면 머리가 닿고 또 여기까지 가면 머리가 닿습니다. 제가 키가 180이라고 하면 안 믿겠죠?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180처럼 안 보여요. 그죠? 180처럼은 죽어도 안 보여요. 174예요. 3인가? 다락에 이렇게 전실 조그만하게 있었고 테라스를 나갈 수 있는데 굉장히 넓습니다. 뭐 수영장 같은 거 만들어도 되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옆에 단지, 원롱역이 이렇게 가깝다고 표현한 거는 거의 뭐 혼이 담긴 구라죠. 혼이 담긴 구라. 일단 대지는 평당 270만 원이에요.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같이. 한 74평, 73평, 130평 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좀 작은 거 한번 해보자고요. 73평. 토지가 한 1억 9,710만 원 정도, 2억 원. 건축은 두 종류가 있어요. 철근 콘크리트는 평당 650만 원이에요. 경량 목구조는
평당 570만 원에 건축을 해준다고 합니다. 43평을 철분 콘크리트로 지으면은 건축비가 한 2억 7,950만 원, 한 2억 8천 정도 나와요. 부지를 분양받아가지고 맞춤 설계할 때 어떤 것들이 돈이 많이 들어갈지 계산을 좀 해야 되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돈이 개발 분담금. 근데 여기는 개발 분담금은 안 들어가요. 많이들 모르시는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의 집을 분양을 받게 되면은 건축분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 됩니다. 이거는 아파트도 똑같아요. 빌라도 똑같고 아파트도 똑같고 단독주택도 똑같아요. 모든 주택은 이거보다 이상이면은 건축비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 돼요. 그럼 지금 건축비가 한 2억 8천 나왔잖아요. 2,800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설계비가 들어가요. 설계비는 통상적으로 1,500만 원 정도는 나와요. 그리고 내가 무슨 유명한 건축가를 찾아갔다 그럼 근데 이 현장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목구조 설계비가 600이라고 하고요. 철분 콘크리트 설계비가 1,000만 원이라고 해요. 600만 원은 현장에서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고요. 만약에 철분 콘크리트로 내가 설계를 하겠다 그럼 차액인 400만 원만 지불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품목이 뭐였는지 한번 볼게요. 창호는 현대 이중창, 바닥은 강마루 헤링본, 에어컨은 총 3대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여기서 이제 원하시는 걸 바꾸시면 돼요. 헤링본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싱크대 상판만 원목으로 좀 바꾸고 싶어요. 이러면은 한 5억대 정도 이하에서는 충분히 맞춰서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조를 지으면 3억대 후반도 가능한데 그 새집증후군이 없다고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개인적인 취향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 집의 가장 큰 특징은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대지가 평당 270만 원이고요. 원롱역 가까워요. 초등학교 많이 가까워요. 도시가스 예정돼 있고요. 오페수는 직관 아마 입주하실 때쯤이면 될 것 같아요. 설계비는 400만 원 잡으시면 되고요. 원하시는 대로 설계하시면 돼요. 에어컨, 광파오븐, 실크벽지, 강마루, 창호가 제일 비싸니까 중요한데 요거는 현대 이중창 간단하게 한번 봤고요. 원롱역이랑 이렇게 가깝진 않은데 그래도 1.5km면은 충분히 차량으로 왔다 갔다 하기에 괜찮은 거리인 것 같습니다. 전동 킥보드 이런 거 타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단지가 멀지 않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뿅!